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또 그죠? 네. 좀 겨울입니다. 따뜻해졌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 밑에가 아주 그냥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아니 아주 따뜻해요 네. 여기가. 너무 좋네요, 이거. 그죠? 네, 여러분 이거 따뜻하니까 하나씩 사세요. 진짜 좋다. 딴지마켓에 파나요? 안 팔아요. 되는데. 광고주분들 이 제품 만드시는 분들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딴지마켓으로. 네. 혹시 주변에서 본인 뒷담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분은? 저는 성격이 좀 모가 났기 때문에 그런지 뒷담화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지. 그쵸. 그건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건강한 근데, 마인드. 뒷담화를 왜 직접 들기는 좀 힘들고 맞아요. 왜냐하면 어디 무슨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막 몰래 하는 얘기 이런 상황을 겪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누구 통해서 결국 들어오는 것 같아요. 통해서 들은 적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별로 믿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뭐 나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와전됐을 맞아, 가능성이 맞아. 굉장히 크니까 맞아. 딱히 별로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그 대신 우리는 앞담화로 악플을 봤잖아요. 이제. 거기에 너무 이게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뭐 누구누가 뭐 너 뒷담화더라 이러면 그래. 뒤에서 말해줘서 고맙다. 엄 변호사님은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 나쁜 내용이겠죠. 좋은 그렇죠. 담화가 아니라 그렇죠. 나쁜 담화. 예. 없을 거예요. 막 좋은 얘기 저도- 들어봤어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있죠. 변호사님 그래서 뒷담화하는 사람 나 많이 봤는데. 들으면 뭐 우리가 얘기해줄까요? 회사 직원분들한테 들으면 처음에는 확 이러다가 뭐 약간 몇 초 지나면 다들 이제 이런 분 참 넘어가죠 그냥. 예, 뒤에서 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뒷담화를 하는 대상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든지 나랑 그치. 친밀한 사람한테 들으면 내가 어떻게 그건 했는데 되게 충격이지. 응. 맞아요. 배신감이라는 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는 내가 친밀하게 느꼈던 상대방이 나를 뒷담화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그 말을 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그런 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내 애인이라던가 오, 내 절친이 만약에 내 뒷담화를 맞아. 했다. 이러면은 그거 알게 되면 진짜 완전 그러니까요. 정말 절친인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예전 해줬던 것보다는 그냥 얘는 앞으로도 계속 나의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앤데 내가 얘랑 그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도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뒷담화를 직접 듣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드물게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한테. 진짜. 남편이 욕했나? 그럼 가슴 찢어지죠. 아유. 그래서 이번 사연은 여자분이 보내주셨고 해서 신유진 변호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직장 여성입니다. 평소 이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 겪게 된 일로 마음이 복잡하던 중에 혹여나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대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외동딸이었던 저는 갑자기 세상에 혼자가 되었죠. 그때 당시 남자친구인 신랑이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신랑 덕분에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무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남편이 없었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를 이어갔고 신랑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대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게 충격이 너무 어릴 때잖아. 이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한 번에 또 두 네, 분이 이거는 다 이때 떠나시면. 거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외동딸이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래도 옆에서 좀 이렇게 힘이 돼주다가 네. 결혼까지 했으니까 네, 되게 이 정도면 굉장히 해피엔딩. 돈독한 관계네요. 네네네. 신랑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번의 자연유산이 있었고 그 후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도 가지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이 일에 많이 힘들었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말자고 약속했고 다행히 부모님도 이런 저희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르고 존경했어요. 결혼식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갈 아빠가 없다고
시아버님이 대신 저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먼저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 좋으시다. 네, 시어머님도 항상 저를 살갑게 대해주셨고요. 그래서 결혼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제가 신랑보다 먼저 시부모님 댁에 놀러 가자고도 하고 휴가를 맞춰 1년에 한 번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부모님처럼 두 분이서 이렇게 시부모님을 좀 따르고 이렇게 살았네요. 각별했네. 왜냐면 또 어차피 뭐 챙겨야 될 친정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예 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랬나 봐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시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제가 휴가를 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발이 나기 전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잠시라도 눈 좀 붙이라고 해서 구석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친척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늦은 밤이고 손님도 많지 않아 나름 또렷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거는 이제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조문객 받는 게 영 어설퍼. 아유, 아들놈이 불쌍하다고 무슨 병아리 새끼 주워온 거 마냥 데려오는데 어떡해. 애는 왜 못 낳는지 모르겠다니까. 괜히 지가 겁먹어서 피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유, 요즘 이혼 같은 거 흉도 아니라는데 그냥 아들놈이랑 얘기해보고 아유, 얘기 좀 해볼까? 애는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네, 약간 너무 좀 충격을 센데? 받았습니다. 네. 네, 좀 수위가 좀 센데요. 네.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따랐고 그만큼 저도 아껴주신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혹시나 들킬까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떡해. 장례식장이라 퉁퉁 부어버린 눈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네요. 불쌍해요.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시부모님과 신랑에게 마음 한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괜히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어머님의 속내를 알게 되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지간한 딸도 하지 않았을 만큼 열심히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그 모든 순간에 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까지 끼치더군요. 그때 충격에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의 대화를 못 들은 척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을까? 거기다 어쩌면 신랑이 혼자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할 수도 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먼저 제안을 했어도 모자랄 일이 이제는 일어난다는 상상만으로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랑에게 이 사실을 터놓고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신랑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한 번만이라도 시부모님과 제가 갈등이 있었다면 짐작이라도 할 텐데 좋은 남편이긴 하지만 끔찍한 효자이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겁이 많이 납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네. 너무 딱하네요. 진짜 이거 일단은 나는 제일 딱한 부분이 내가 유일하게 믿고 온전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게 쉽지 않은 거. 저는 이게 제일 좀 딱해요. 이 어머님,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 있었던 이 남자를 믿고 이 집에 왔고 이 남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는데 이 남자가 내가 앞으로도 믿어야 될 남자인지 약간 그게 머뭇거리는, 내가 이 남편한테 말할 때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까? 아니면은 내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 라고 의심되는 이 지점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남편도 남편인데 지금 이제 시어머님을 내 엄마처럼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 네.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충격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쌍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 친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남편이 전부일 텐데 그리고 또 자녀도 생기지 않아서 뭔가 마음속에 짐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겹쳐진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정말 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남편에게는 우리 엄마 욕이 되는 거죠. 그치. 이 사연을 쓰실 때 참 많이 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는 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3대1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잘해주면 뭔가 제대로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없었다고 해서 서운하고 하는 것도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태도는 모르잖아요. 네. 이걸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이제 나이 먹으니 노망 들었네. 야 무시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후자인데? 효자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시어머님도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제 면전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뒷담화니까 맞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 뒷담화를 하려면은 뭔가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나이 든 아줌마 할머니들 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하거든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그건 있을까? 그렇지. 당연히 생각이 근데 있겠지. 애가 안 생겨서 사실은 시어머님도 불만이 있겠죠. 애를 빨리 낳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를 되게 사실 고마운 일이다? 되게 고맙게도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이 글 쓰신 분이 모를 정도로 티를 내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시어머니 마음 한구석에 애가 안 생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었던 거지. 근데 조금 성숙한 어른이었다면 또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텐데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말을 그냥 표현을 근데 시어머니가 100점이 아니라고 해서 95점짜리 시어머니라고 해서 왜 100점이 아니지를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분은 하여간 뭐 첫 번째 느낌은 세상이 무너진 기분. 그치 그런 거는 좀 네,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모든 귀여운 여성분들 아니면 미혼 여성분들 시어머님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안 듣는 데서. 시어머니가 나에 대한 욕을 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아라. 예, 그거 포인트입니다. 시어머니는 악의 축이잖아 악의 축.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건가요? 아니 장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죄송하지만 시어머님은 엄경천 변호사님의 엄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악의 축인가요? 아니 그렇죠. 며느리한테. 기본적으로 장모도 악의 축이야. 며느리한테. 그죠? 그러려니 해야지. 시어머니 원래 이래요. 냉정하시다. 예. 냉정하셔. 그래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이혼하라고? 이혼하면 저 같은 사람 돈 벌고 좋아요. 그런데 이걸로 이혼하면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요 사연에서 남편의 태도는 전혀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남편의 태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저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도 초기에 약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까칠하게 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아니야 좋은 사람일 거야 좋은 가족일 거야 너무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넘긴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을 하고 결국엔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신이 주신 촉을 무시했구나. 그 촉을 무시한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결혼 하지 마라고 할까봐 그 말 듣기가 싫어서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맞아. 이럴 때는 엄마한테도 네. 얘기 안 해. 진짜. 정말 여자들이. 자기 혼자 마음속에 그러다가 한 6개월을 참다가 이게 터졌는데 그 시어머니도 약간 대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둘이 있을 때 은근히 둘이서 뭐 주방에서 음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거나 할 때 은근히 약간 거슬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참다가 터진 거예요. 남편을 딱 앉혀놓고 와봐 앉아봐 이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자기는 만약에 이 남자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을 너가 참아라고 하면 진짜 이혼까지 할 생각으로 그냥 마음. 근데 남편이 진짜 내가 그걸 너무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 죄스럽고 그리고 나는 너가 우리 엄마 싫다고 하면 나도 우리 엄마 이제 안 볼게. 나도 우리 엄마 안 볼 거고 나는 이제 우리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 정답이라고요? 이런 페루나를 이렇게 다 키워놨더니 정답입니다. 이렇게 내가 낳고 키웠더니 뭐 엄마의 아니, 근데- 아들이 아니라고? 엄마한테 가서는 또 그랬을 거야. 얘 미친년이야. 엄마가 참 뭐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 친구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수 아 맞다. 정답이라니까요. 시간에 나오니까
아니야, 그 오빠 그러지 마. 그냥 내가 참아볼게. 어. 오빠가 내 편인 거 알았으니까 내가 참아볼게. 이렇게 해서 정말 평온하게. 진짜 되게 어. 현명한 남자야. 그니까. 이 남성분도 딱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아까 전에 저- 왜 이제 엄경천 변호사님이 우리 엄마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래 노망났나 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별일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지희 씨 친구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다는 거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엄마 하여튼 더 낫네요, 그죠? 우리 엄마 나이 네. 들어가지고 노망났나 봐 막 이러고 넘기려고 그러니까 뭔가 하잖아. 남자가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어. 않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 그러면 내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 맞아, 같은 느낌이 맞아. 들거든. 내 감정이 어렵다. 별로 다루지 않네. 근데 오히려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엄마가 나 진짜 몰랐다고 막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감정에 이만큼 알아주고 맞아, 동요해 주는 맞아, 것 같거든. 그래서 원래 제가 그래서 정답이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갈아 마셔야 되는 거군요. 안 계신 자리에서는 뭐 나라님도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네. 아니 지금 시어머니도 없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 그러니까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일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지? 내 아내를 어떻게 해줘야 이 일에서 가장 아내도 상처가 덜 받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괜히 이 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 자꾸 해결해주고 싶은 그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면서 아마 대답을 못하지 않을까. 특히나 효자였다면 아무런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생각이 깊다면 차라리 내가 좀 더 잘할게라든지 지켜볼게라든지 제가 지금 답을 못하는 게 이 남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자들은 거기서 좌절하죠. 서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어 외부에서 힘든 일이 있어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제가 주문을 미리 해놨어요. 내가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뭐야 확 내가 연락할까 야 가만 안 둬. 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딱 요거만 미리 요거까지만, 얘기까지 해놨어. 요거까지만 맞아, 해달라고 맞아, 맞아. 주문까지 어. 미리 이렇게 맞춤형 주문까지 했지만 남편은 그래? 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잖아. 첫 마디. 야, 그 사람이 이 입장이 있는 거. 내가 보니까 너도 이상해. 이런 식이요. 야, 너 야, 이거- 견디기 쉽지 않아. 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막. 죽일까? 아니, 근데 분명히 남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희 씨가 말한 대로 말 못해. 웬만한 이렇게 진짜 말할 수 있는 상일 남자가 프로야. 드물어. 어. 아니, 제가 이거 아까 은연중에 시어머니가 둘이 있을 때만 막 그렇게 한다고 네. 했잖아요. 나 되게 웃긴 얘기 뭘 들었냐면은 그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 친한 동생이 얘기해 주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를 괴롭힌대. 그리고 자기를 되게 막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딱 하나를 꼬집어내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나 괜찮으니까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만. 그랬더니 부엌에서 가끔 이제 오셔가지고 가끔 부엌에서 같이 뭘 할 때 자기 발을 그렇게 봤는데. 어머! 근데 봐봐 실수로 밟았겠지 처음에. 근데 봐봐요 실수로 한 두어 번 밟았다고 쳤을 때 이러고 하면 보통 미안하다 그리고 주의하잖아. 보통 안 밟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밟는데 이건 약간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한 번 했는데 남편이 야 뭐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해 이랬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뭔가 말하기엔 너무 쪼잔한데. 진짜. 근데 이게 나는 진짜 기분이 어렵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어렵다. 네, 뭐 이렇게 거기는 이제 아들 둘이에요. 그 원래 시댁에는. 그 이제 시어머니만 그 가족 중에 여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사셨는데 이제 제 친구가 들어가니까 여자가 2명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산이 된 거예요. 그게 싫으셨던 거야 시어머니가. 뭐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양념치킨 좋아하니까 양념치킨으로 뭐 2마리 시켜봐 이러면은 참 양념치킨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시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어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소소해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다니까.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맞아. 그게 진짜 어려워. 이게 해결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도 뭔가 며느리가 서운한 것들이 쌓이는 것처럼 부인도 서운한 것들이 쌓여오지 않았을까. 사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면은 안 쌓이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해를 아예 못할 거는 아니다.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섭섭할 수는 있는데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아닌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은. 감점 5점. 시어머니 아니 감점 5점까지는 5점. 아니고 한 500점 정도 되지. 사실 진짜 제가 불쌍하다고 막 공감했던 부분은 장례식장에서 막 이틀 동안 되게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어렴풋이 잠들다가 시어머님이 딱 하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글 쓰신 분이 사연자분이 느꼈을 그 좌절감, 상실감, 배신감이 어떤 걸지 입을 틀어막고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뭔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진짜 이혼할 사안이냐라고 끄집어내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시어머님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쵸? 또 어른들은 그런 게 아직은 있죠. 우리는 뭐 사실 이제 애기 안 낳아도 되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도 좋다라는 게 있지만 우리 윗세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되게 기다리시지. 생각이 예,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잊진 못할 거예요. 잊진 못하니까 본인도 그냥 시어머니가 이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대신에 뭐 남편이 또 잘해주고 또 시어머니도 그렇긴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또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니까 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판을 지으러 가겠어요. 진짜. 진짜요? 근데 이런 스타일도 네, 있다? 이 얘기 들었다고?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근데 아니, 저는 일단- 이런 게 쌓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하나 갖고 그러는 하나 거죠. 갖고 저는 왜냐면 그동안 내가 봤던 어머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실망이 컸고 그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해도 내가 위로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일단은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못한다는 게 속상하다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 살면서. 그리고 이런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머님이 왜 그런지를 만약에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와 함께 살고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럴 때 시어머님이 술을 좀 드시는 분이면 좀 괜찮아요. 그렇죠. 술 한잔하고 모든 약간. 것의 답은 술에 있다. 술 한잔 취하고 할 수 시엄마, 있거든. 술 한잔 해. 가서 그죠? 해가지고. 그런 건 괜찮은데. 맨정신에 커피 마시면서 어머니 이거 진짜 하니까 쉽지 않아. 아니면은 이거를 다 얘기를 하면 앞으로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일부만 들은 척을 하는 거야. 애 낳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잠깐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애를 안 낳는 게 제가 일부러 안 낳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제가 좀 피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 정말 아이 낳고 싶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일부만 해도 시어머니가 그럼 얘가 그때 내가 했던 말 다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혼자 생각은 하실 거 아니에요. 대신 그거를 대놓고 따지지는 않는 거예요. 서로 얼굴 착하다. 붉히는 게. 근데 내가 힘들면 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아니, 이거 이런 얘기 들었는데 졸라 힘들어. 어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상 저 시어머니 때문에 졸라 힘들어요. 이래서 내가 힘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람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끊고 그냥 끊으면 없는 되죠. 사람인 맞아, 것처럼 맞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안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래저래 한번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말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뭐 지희 씨처럼 조금 들은 것처럼 마음을 전하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편지를 쓰든 뭐라도 그걸 따지러 간다거나 싸우러 간다기보다 정말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시어머님과 단판을 짓는다. 저도 그냥 동료 사피엔스로서 가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하는 게 항암에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뭔가 요즘 이혼 같은 거 흉도 아니라는 데라는 거는 아들한테 이혼을 권유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걸려가지고. 저는 이거 일단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남편한테도 얘기를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남편이 내 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실망할까봐, 지금 혹시? 여기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 내 남편의 성격상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방송을 보시는 남자분들은 좀 참고해 주세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네, 참고해 주세요. 이게 아까 지희 씨가 그 사례에서 든 것처럼 그 정도만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도 다 이게 남자들이 왜 그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거 발목 잡힐까봐. 야, 너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옛날에 다 해결해 준다며. 너네 엄마랑 인연 끊는다며. 끊어. 지금 끊어. 발목 잡을까봐. 내 녹음해놨다. 내 그럴 줄 알고 녹음해놨지. 자, 끊자. 아니 근데 그 막 시부모님이 막 나한테 진짜 막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 너희 엄마랑 인연 끊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엄마인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어렵다. 네, 남자들이 어렵네요. 다 여자 편 들어주면 여자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죠? 이용해 먹는 여자. 근데 또 그렇게 해주면 또 고마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오늘 내 편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해주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페미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아니 무슨 남자들 다 똑같지 않고 여기서 효자라고 하는 게 이혼을 안 하는 게 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 또 맞게 또 행동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듣는 마초들 매우
서운합니다. 네. 안 한다니까요, 남자들은. 못해, 그러니까. 못해, 내가 봤을 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뭔가 서운한 거를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맞아. 아니라 아, 이게 그냥 진짜 내 이것만 편을 해도- 들어주고 아 이게 너가 참-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 말만 해줘도. 여기까지만 딱 해줘도 그 분노가 많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내 편을 막 들었어. 그럼 여자는 아 어차피 우리 남편은 내 편이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크게 섭섭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나는 근데 매우 착하지 않은 여성분도 많이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그걸 악용하는? 아, 어렵네요.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아주 뼛속까지 악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사람은 이혼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시댁은 뭐 멀리할수록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좀 뭐랄까 뭐 친하게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는데 저런 말 자체를 계속 회자시키면서 마치 그게 사회의 분위기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그 시댁이든 뭐 친정이든 어디든 간에 결혼을 하면 독립적인 새로운 어떤 사회가 구성돼요. 맞아. 자녀가 있던 없던 그건 그쵸. 중요하지 않아. 나 냉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은 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내 남편을 낳아주셨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어머님이 하신 멘트 중에서 네. 이혼 같은 거 요새 흉도 아니라는데 아들이랑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멘트가 사실 마음에 걸려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하는데 네. 이 어머니는 10년 동안 지금 살면서 글 쓰신 분이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한 번도 그걸 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 글 쓰신 분이 알만한 어떤 눈치나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와. 얘기는 사실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 그런 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10년 결혼 생활하는데 분명히 나오거든, 그런 맞아, 게. 맞아. 근데 이날 이 대화를 듣고 이제 충격을 당연히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고 결국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나쁜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10년의 결혼 생활 사이에 한두 번쯤은 마찰이 일어났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았던 걸로 봐서는 막 친척도 오랜만에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좀 그냥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 마음에 어떤 뭐 자꾸 응어리가 남는다.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님이랑 좀 푸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저는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도 이 며느리의 욕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아마 욕을 계속 하실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은 뒤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친구들이 욕을 하는 애만 계속 하고 다녀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언니 말처럼 내 앞에서 그렇게 티 안 나게 하고 나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나도 딱 그만큼만 시어머니 생각하고 앞에서 그냥 같이 그냥 지내고 계속 반복이 돼서 내가 너무 쌓여서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한 번을 가지고는 굳이 막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남편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혼을 고민한다든지 이거는 스스로가 지금까지 그나마 누렸던 행복들도 조금 차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충분히 또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또 상황이니까요. 이게 되게 사실 이렇게 까놓고 보면 좀 슬픈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어떤 막 온전히 주었던 마음, 내가 열었던 거를 그냥 어느 정도 차단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할 만큼만 하자. 너무 슬퍼. 근데 사실 인간관계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100을 기대하면 이렇게 상처를 받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슬픈 얘기긴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나와의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얘가 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딸로 취급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좀 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예. 딸은 아니야, 진짜. 아무리 그쵸. 그래도.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연에서 그 아이가 없는 부부가 요즘에 많잖아요. 이게 난임. 이게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원하는데 안 생겨서. 그쵸, 그쵸. 여성분들이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내가 이 집에 와서 대를 끊게 만들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근데 진짜 되게 올드하다, 그죠? 그거 자체가 생각이. 네. 근데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당해지라는 말씀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맞아요. 왜 나한테만, 왜 남들한테 다 주어지는 게 나는 이렇게 주어지지 아니에요,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라는 그 평범한 결혼 생활, 이렇게 평범하다는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참 거기에 대해서 좀 떨쳐냈으면 좋겠다. 맞아요. 난임 부부들에게 여성분들이 떨쳐낼 수 있게 남자들도 네. 좀
힘을 줘요. 그런 사회적 압력이 있을 때는 여성들이 됐거든 관심 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또 스스로 뭔가 아니, 하면 되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면은 안 그런 무너지면 감정이 되고. 반복돼. 안 무너지면 되고 관심 꺼라 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통념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만나다가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웃긴 게 게 우리는 응. 인사야. 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셨으면은. 응. 아니, 어떻게, 애기는, 막 이러면서 맞아, 이게 맞아. 인사잖아. 인사하지 그게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엄청 사람한테- 관심 있어서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폭력이 좀 될 수 응. 있지. 자녀는 관심 꺼이잖아. 아, 내가 불편한데 저는 불편하면 다 말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사연 또 시어머니 보고 네. 시엄마 술 한잔 해. 내 미치겠어 막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상황에서 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농축되는 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나? 들 수는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이 개별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서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견뎌라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굳이 제가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죠? 네.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민법 840조 3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 사유가 돼요. 민법 84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 사유로 하고 있어요. 내 시어머니 이 여자의 이 말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가서 한번 의사를 타신해 보는 거죠. 시어머니 당신 이거 무슨 의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해보는 게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 끙끙 앓아서 암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그냥 한 얘기냐, 진짜 나를 이혼시킬 계획이냐. 이런 그러게. 것들 명료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따져서 한번 정리를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번 싸우고 나면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해야 친해지기 되는데 쉽지 않아.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입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자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럼 저는 아마 바로 일어났을 거예요. 시엄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헐 대박 막 이러면서 헐 대박 이러면서 일어났을 거야. 아, 그래죠. 근데 이게 사람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입을 틀어막고 울고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성격인 거잖아요. 그리고 암 걸려요, 암 걸려. 그치, 그럴 수 있지.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서 녹음 기능을 눌렀을 거야. 눈물 흘리면서 이거는 법정에 제출해야 돼. 솔직히 난임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커플이 많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너무 힘들게 이제 서로가 노력을 하다가 서로 지친 거예요. 지쳐서. 둘 사이에 사랑이 안 남아. 서로의 행복을 우리 같이 즐기는 인생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난임 부부들은 오랫동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술도 못 마시지. 그치. 그리고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뭐 단백질 복충을 위해서 여자들은 꾸준하게 뭔가를 아연 먹고 굉장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몸을 만들어야 된달까? 그래서 무리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런 생활을 거의 막 몇 년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의리는 생길지언정 이렇게 막 남녀 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안 생기면 이 남자와 내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친오빠가 애가 안 생기는데 결혼한 지는 한 1주년인가 2주년째고 근데 되게 잘 살아요, 둘이. 친구처럼 막 너무 즐겁게. 그리고 거기면 뭐 매몰되지 않았나 보다. 지금도 그냥 시험관 트라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와. 결국 안 생기면 안 가진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뭐 꼭 자식을 낳는 게 우리의 사명도 아니고 맞아요.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는 계속 이제 감소 추세인데 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기에는 국력도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어쩔 수 없지. 결론은 어쩔 수 없다인가요? 마지막에 너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툭 놓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하시다가 길을 잃으셨어. 좀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글쎄요, 요거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이게 또 당장 이런 일을 겪자마자 또 이렇게 글을 쓰셨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나도 이 생각 같아요. 들것 나이가 같아요. 좀 들면, 네, 조금 시간이 진짜 지나면 시어머니 진짜 네,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또 네. 한꺼번에 닥쳐 맞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돌아가시고. 것도 이 글쓰님은 엄청 충격일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시어머니는 언제든 저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적당히 지내면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현듯 이 생각이 들어서 덧붙이자면은 시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애 생각이 사실 더 간절했을 수도 있어. 손자, 손녀라도 그럴 수 있어. 이 있었으면. 순간에. 문상은 모든 사람들이 왜 그랬을 애가 거야. 없냐, 맞아, 왜 애가 맞아, 없냐. 맞아. 그리고 봐봐요. 사실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아내 혼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는. 근데 우리나라 이 예법상 여자 혼자서 조문객을 맞는 경우가 없단 없어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도 이렇게 문상혼 친척들 눈에는 성이 안 차. 왜 여기는 손주가 없어가지고 왜 여자 혼자 며느리 혼자 지금 이 꼴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어쩌고저쩌고 이 어머니 열받은 거야. 나중에는 밤에 낮에는 그냥 알았어 나중에 열받. 야 내가 이혼시키려고도 했어.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닥쳐. 할아버지 하는 사람 말을 막. 그러니까 물론 글 쓰신 분이 느꼈을 이런 마음 아픈 걸 잘 공감을 하지만 그러니까 시어머님도 폭발해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 네. 문제는 떡두꺼비였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또 요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혼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두 변호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팁을 확실히 드리고요. 네. 이렇게 뭔가 이제 해결로 가지 않는 거는 공감을 해드립니다. 네, 많이 같이 욱해드리고 공감해드리니까 내 얘기도 좀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메일 주소로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